옛날 조선시대 한 마을에 김대윤이라는 학식 높은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오래한 집안이라 명성도 높았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아 주변에서 가장 이름 높은 양반이었지요. 하지만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던 그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아이를 낳은 아내가 그만 산골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쩌라고. 여보, 왜 이리 혼자 가신 것이오? 간신히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린 그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아직 젖먹이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키워줄 유모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구해놓았던 유모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숨을 거두었고 급히 다른 유모를 구해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근방에는 아이를 낳은 안악이 없어서 김대윤은 유모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대로 집에서 3년 전에 아이를 낳았던 여종에게 아이를 맡겼지만 그 종은 젖이 말라가는지라 아들은 매일 배가 고파 울었지요. 나으리 어쩌지요. 도련님이 밤새 배가 고파오느라 잠도 못 잤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너는 도저히 젖이 안 도느냐? 송구합니다. 저 역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예전보다 더 젖이 마르는 듯합니다. 김서방, 유모를 구하러 간 하인들은 아직인가? 예, 나으리. 이를 어쩝니까요? 다시 기별을 놓아볼까요? 그러거라 어서. 그리고 급한 대로 쌀미음이라도 끓이라 하고. 대체 이를 어쩐단 말이냐? 이상하게도 그가 아들을 낳은 그해 여름 근방에는 자신의 아들을 키워줄 만한 유모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해 전 전염병이 돌아 마을 인구가 많이 죽어나갔던 터라 결혼을 한 집을 보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를 낳은 여인 하나 이렇게 못 구한단 말인가? 김대윤 대감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책이라도 하면서 복잡한 속을 달래볼까 싶었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이 거지 새끼들아.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괜찮지만 아이가 오래 굶었습니다. 찬밥 한 덩이, 아니 쉰밥도 괜찮습니다. 뭐라도 먹을 것만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내까짓 거지들에게 식량을 챙겨줄 정신이 없다. 몽둥이 찜질을 받기 전에 당장 썩 꺼져. 김대윤 대감은 궁금한 마음에 대문을 향해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고작 서너 살 정도 먹었을 법한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은 거지 여인이 엎드려 빌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자기 아이와 함께 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제발 찬밥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없냐고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윤 대감은 그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씻지 못한 그들의 몸에서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김대윤 대감은 인상을 썼지요. 되었다. 들여서 밥이나 먹여서 보내거라. 예, 집으로 들여서 말입니까? 그래. 날도 더운데 어린 아이도 있지 않느냐. 한 상 차려서 먹여보내거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김대윤 대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으로 찾아온 거지에게 꼭 한 끼를 챙겨주었던 부모님을 보고 자란 터라. 김대윤 대감은 늘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거지나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요. 그렇게 무심히 거지 모녀 곁을 지나려던 김대윤 대감의 눈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요. 아니, 자네. 잠깐 일어나 보게. 김대윤 대감은 지독한 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지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지 여인은 영문도 모르고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품에는 젖먹이 아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네 젖먹이 아기가 있나? 지금 젖을 먹여 키우는가?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굶어도 젖은 잘 나오는지라. 그렇단 말인가? 오, 이리 들어오시게 어서. 김대훈 영감은 빨리 여종을 불러 거지 여인의 몸을 대충 씻기라 명했습니다. 내 부탁 좀 합세. 나에게 어린 젖먹이 아들이 있는데 유모를 구하지 못해 굶고 있다네. 자네가 젖을 좀 물릴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미천한 몸이기는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젖을 물려보겠습니다. 거지 여인은 우물가에서 재빨리 몸을 정갈이 씻고 여종이 건네주는 김대훈 영감의 아들을 받아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밤새 배고픔에 울다 지쳐 잠들었던 아기는 거지 여인이 젖을 물리자마자 다급하게 젖을 빨더니 곧 배불리 젖을 먹고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대훈 영감은 하늘이 도왔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산의 진미로 가득한 상을 차려 거지 모녀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거지 여인에게 부탁했지요. 자네 혹시 당분간 여기 머물면서 우리 아이의 유모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 제가요? 제가 이런 귀한 집 도련님 유모가 되어도 괜찮을는지. 내가 지금 유모를 구하지 못해 그러네. 유모를 구할 동안만이라도 부탁하네. 그동안 내 자네들을 굶지는 않게 하겠네. 아니지, 매일 맛있는 음식을 주겠네. 거지 여인은 허겁지겁 밥을 먹는 자신의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어린 젖먹이 아들도 보았지요. 그럼 대감마님, 저희를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온전히 내 집에 종이 되겠단 말이냐. 저희는 본래 산 너머에서 밭을 일구고 살던 양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에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일구던 밭마저 시댁 식구들에게 빼앗기고 내쫓겼습니다. 뭐라? 그런 딱한 사정이. 그래서 의탁할 곳을 찾아 친정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저희 친정이라고 하여 저희를 반겨줄 형편은 안 됩니다. 사정이 딱하구나. 그러니 저와 제 아이들 밥만 굶지 않게 해주신다면 제가 제 아들 못지않게, 아니 제 아들보다 더 귀하게 도련님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집에 있어라. 내 아들만 살려준다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날부터 거지 여인과 그 어린 딸, 그리고 거지 여인의 젖먹이 아들은 김대훈 대감의 집에서 먹고 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의 배고픈 울음소리를 듣지 않게 된 김대훈 대감은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김대훈 대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잠에 취해 있던 김대훈 대감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옆에는 고운 자태의 아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아니 여보, 이 밤에 왜 여기 앉아 있소? 아기가 잘 자나 보러 왔습니다. 다행히 잘 먹고 푹 잠들었네요. 그렇지. 오늘 다행히 좋은 유모를 구했다오. 유모라니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은 이미. 그제야 김대윤 영감은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이미 달포 전에 숨을 거두고 장례도 치른 뒤였으니까요. 여보, 이제 걱정 마시고 그만 하늘로 가서 푹 쉬시게. 유모도 구했으니 이제 아이 걱정은 안 해도 괜찮소. 하지만 그의 아내는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유모만 구할 것이지. 왜 다른 아들까지 집에 들이셨소? 한 집안에 아들이 둘이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이오? 그게 무슨 말이오? 두 아들이라니?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다 그러시오? 오늘 들어온 아들은 천하게 커서 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핏줄은 그 환한 빛에 가리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오늘 들어온 아들이라니? 나에게 무슨 아들이 또 있다 그러시오. 밝은 태양을 들이면 가까이 있는 미물은 타 죽게 되니 제발 되도록 멀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입니다. 화를 입다니? 우리 아들이 말이오? 우리 집안의 부르는 환한 빛이 구할 것이지만 내가 낳은 씨앗은 그 강한 빛에 말라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눈을 제대로 감겠습니까? 알아듣게 말을 하시오. 그리고 내 아들은 내가 잘 보호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디 편히 가시오. 아마 후회하실 것입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김대윤 영감은 아내의 강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대윤 영감은 아내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그저 달빛만이 쓸쓸히 내려 앉아 있었지요. 그는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의미를 알 수가 없었지요. 집안을 구한다니, 빛에 말라 죽다니, 그런데 또 귀하게 될 운명이라 했으니 알쏭달쏭했지요. 오늘 들어온 아들이라니. 집안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는 문득 오늘 거지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거지 여인이 품에 안고 들어온 아이가 사내 아이였기 때문이었지요. 신기하게도 거지 여인의 젖은 김대윤 대감의 아들, 김산천은 물론 거지 여인의 친자식. 그 둘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김대윤 대감의 아들 김산천은 거지 여인의 젖을 먹고 날이 갈수록 포동포동해지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자랐지요. 어디 보자. 산천아, 오늘도 잘 있었느냐? 예, 영감마님. 오늘은 도련님이 뒤집기도 하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래. 네 아들도 잘 크고 있느냐? 우리 아들 먹이느라 네 아들 배를 골리는 것은 아니냐? 걱정 마십시오. 다행히 도련님을 먹이고도 제 아들 먹일 만큼 충분하니 두 아이 다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미천한 제 자식까지 신경 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지 여인은 그 사이 떼국물을 벗고 이제는 꽤 멀끔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산에서 밭을 일구며 살던 처지라고 했지만 말투 하나하나가 기품이 있었고 행동거지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여인이 데리고 들어온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얼굴이 뽀얗게 빛나고 눈이 초롱초롱한 것이 한눈에도 영특하고 이뻤지요. 김대윤 대감은 점점 그 거지 여인의 자식들에게 정이 갔습니다. 물론 거지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자기 아들을 잘 키워줄 뿐 아니라 행동도 자신의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요. 도련님, 글 공부는 끝나셨어요. 책 보를 이리 주십시오. 자, 받어. 얼른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야겠다. 도련님, 대감마님이 집에 가시면 저녁까지 책을 읽으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시도 한 편 지어 놓으라 하셨고요. 시는 네가 지어놓으면 될 거 아니야. 저번처럼 해. 나는 가서 한숨 자야겠어. 그래야 밤에 놀러를 가지. 도련님, 또 그러시면 제가 혼이 납니다. 저번에도 영감마님께 들켜서 혼이 났지 않았습니까? 너 근데 요즘 점점 말대꾸가 늘어난다. 죽어가는 거지 새끼를 주워다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살만하다 이거야? 다시 거지로 만들어줘? 시간은 흘러 김대윤 영감의 아들 김산천과 거지 여인의 아들은 어느덧 15이 되었습니다. 거지 여인의 아들에게 김대윤 대감은 자신의 성을 따서 김천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젖먹이 시절부터 함께 자란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뗄 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그러나 그 신분의 차이는 컸습니다. 어릴 때는 친하게 대하던 김산천은 크면 클수록 김천수를 구박하고 함부로 대했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한마디씩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오늘도 저 김대감 댁 아들은 천수를 데리고 다니네 그려. 아유,
어릴 때부터 한시도 빠짐없이 붙어 다녔으면 정이 생기기라도 할 텐데 어쩜 저렇게 매번 구박인 줄 몰라. 김대감 아들이 거지 젖을 먹고 자랐잖아. 그래서 거지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일부러 더 저렇게 심술을 부린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지금 월양댁이 어딜 봐서 거지 행색이 남아있어요? 괜히 질투가 나서 그런 거지. 질투? 봐봐요. 이목구비며 체격만 보면 김대감 아들 산천이가 저집 머슴 같고 초양댁 아들 천수가 양반집 도령 같지. 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김대감 아들이 그렇게 천수에게 패악을 부린다잖아요. 하긴 그 월양댁 딸내미도 예사 인물이 아니야. 김대감은 거지 여인을 월양댁이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달처럼 향기롭고 막다는 의미였지요. 그리고 월양댁이 데리고 들어온 딸에게는 은수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는 천수라는 이름을 주어 마치 자식처럼 고이 키웠습니다. 물론 월양댁 역시 김대감의 아들 산천이를 친 아들처럼 생각하고 품었지요. 하지만 산천이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밤잠 못 가며 먹이고 혹시라도 아플까,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키워주었던 월양댁을 천대하고 그 딸 은수와 아들 천수에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날 역시 마찬가지였죠. 도련님, 들어오셨습니까? 시장하시죠. 어서 점심을. 더럽게! 어디 감히 네가 밥상을 잡고 그래? 거지였던 주제에. 산천은 월양댁이 정성스럽게 차려온 밥상을 월양댁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월양댁이 뒤로 벌렁 낮아빠졌지요. 어머니, 도련님, 왜 이러십니까? 점심 진지 드시라고 상을 갖다 드린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싫단 말이다. 왜 더럽게 내가 거지에게 상을 받아야 하냔 말이야. 가서 끝단이에게 다시 차려오라고 해. 해도 너무하십니다.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희도 이제 이 집에서 산지 15년입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우리 아버지가 오냐오냐 한다고 네가 뭐 양반집 규수라도 된 줄 알아. 너 오늘 혼 좀 나보자. 아이고,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대감은 그 주변에서 존경을 받던 어른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아들 김산천은 글 공부도 싫어하고 성격도 포악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욕을 하고 손찌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거기에 하라는 글 공부는 모른 척 내팽개치고 매일 밤마다 아버지 몰래 기생집을 드나들며 못된 짓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것이 김대감에게 걸려 호되게 혼이 나고도 김산천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벌을 받는다고 해봐야 산천이 대신 천수가 회초리를 맞는 것이었으니까요. 김산천은 천수를 대신 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방에 앉혀놓고 담을 훌쩍 뛰어넘어 기생집으로 내달렸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공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한편 그 시간 천수는 도련님의 엄포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도련님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시를 썼습니다. 김대감이 자신의 아들에게 내어준 숙제였지요. 하지만 글 공부를 싫어하는 김산천은 그 숙제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천수는 낮에는 종일 집안일을 하다가 저녁까지 불려들어와 글 공부를 하는 것이 피곤하기는 하였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글 공부를 좋아했고 산천 덕분에 실컷 책을 보고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했지요. 그렇게 천수가 글 공부에 집중을 하느라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대감이 문을 벌컥 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두커니 서서 자신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천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렀지요. 천수야.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여기를. 도련님은 그 뒷간에. 급히 뒷간에 가셨습니다.
뒷간에 술과 여자가 있다더냐. 되었다. 앉아라. 죄송합니다. 대감날이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놓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라고 왜 내 아들 행실을 모르겠느냐. 그저 그동안은 사랑하는 아들인 이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한 것이지.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대감날이 자, 여비를 챙겨줄 터이니 네 어미와 누나를 데리고 떠나거라. 너희들은 어차피 우리 집 노비가 아니니 얼마든지 가고 싶다면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가기는 어디를 간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 오늘도 네 어미와 누이가 산천이에게 머리채가 잡히고 두들겨 맞은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천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신이 잠시 바깥에 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말리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는 한참을 두들겨 맞은 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되었다. 내 자식이지만 너무 잘난 네 옆에 있으니 나조차도 그 아이가 못나게 보이는구나. 가거라.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과거 시험도 보거라. 내 너희 세 식구 그 정도 먹고 살게는 챙겨줄 것이니 되도록 멀리 가거라. 그렇게 천수는 어머니와 누이를 챙겨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월양댁은 그래도 자신이 키운 산천이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김대감댁의 모든 하인들도 나와 그들을 배웅했지요. 천수는 김대감댁의 대문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지요. 한양으로 올라온 천수는 작은 집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글 공부에 매진을 했지요. 그리고 천수의 어머니 월양댁과 누이인 은수 역시 삭바느질이며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천수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렇게 한양에 온 지 3년 만에 천수는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장원급제는 아니었지만 무사히 통과를 받아 말단 관리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온 식구는 뜰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는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되었구나. 네가 관직에 오르다니. 천지신명께 감사할 일이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천수야 정말 장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게 다 어머니와 누님이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덕분입니다. 천수는 나라 살림을 꾸리는 관청의 말단 관리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곧 그의 성실하고 꼼꼼한 일처리는 상관들의 눈에 뜨이게 되었지요. 그렇게 천수는 빠른 승진을 하며 성실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복의 천수, 예, 나으리. 이번 청나라 사신단에 우리도 가게 되었으니 준비를 하시게. 예, 저도 말입니까. 그럼 자네처럼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꼭 데려가야지. 앞으로 바빠질 것이니 만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야. 천수는 청나라 사신단에 끼어서 청나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로는 아주 귀한 경험이자 이제 천수가 상관들의 눈에 들어 승진가도를 달리게 되었다는 의미도 되었지요. 천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었습니다. 사신단의 방문 또한 큰 탈 없이 마무리가 되었지요. 일을 마무리하던 날, 천수는 잠시 짬을 내어 청나라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처음 보는 각종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천수는 어머니와 누이에게 귀한 비단을 사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어렵게 빚을 내어 인삼한 근을 구해 가지고 왔지요. 이걸 팔아서 어머니와 누이를 줄 비단을 구할 생각에 천수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저 멀리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것이 천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지 여인 사가시오. 차림은 이래도 얼굴은 꽤 반반합니다. 첩으로 쓰면 딱 좋을 것이오. 이럴 수가.
시장에서 사람을 사고 팔다니. 천수는 오래전부터 청나라 말을 혼자 공부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상인은 행색이 남루한 한 여인을 묶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의 그 여인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보였습니다. 온통 흙투성이에 반항을 하다가 맞았는지 얼굴에는 멍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요. 어디서 데려온 사람이요? 떠도는 거지를 내가 그 애비에게 밥 한 그릇으로 사왔소. 지금 굶어서 힘이 없지만 밥을 좀 먹이면 일도 곧잘 할 것이오. 얼굴을 좀 자세히 들어보시오. 얼굴이 반반해야 먹이고 입히는 보람이 있지. 상인의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수는 그 이야기에 괜시리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까부터 거지 여인을 데려다가 파는 중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천수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지요. 남루하고 더러운 옷차림과 힘없이 늘어진 팔다리, 슬픔과 공포에 질린 그 얼굴은 왠지 그에게 그 옛날 자신을 데리고 동네를 떠돌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였죠. 우락부락한 사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니 함부로 그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디 보자. 얼굴은 꽤 반반하고 손도 고운걸. 이 처녀가 진짜 거지가 맞소. 그렇소. 진짜 거지 아비에게서 사왔다니까. 그렇다기에 피부도 곱고 손도 이리 고운데. 좋소. 내가 사겠소. 정말이오? 그럼 금화 2냥은 주셔야 합니다. 2냥? 웃기지 마시오. 아직 어려서 기녀로 키우려면 1년이나 2년은 먹이고 입혀야 할 텐데. 한 냥만 받으시오. 안 됩니다. 이 얼굴을 보시오. 크면 아주 대단한 미인이 될 것이오. 그러면 그 기방에는 이 기녀를 품어보려는 사람으로 줄을 설 것이 분명하지 않소. 그 둘의 실랑이를 구경하던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거들었지요. 오, 그러고 보니 정말 얼굴이 반반하구먼. 내 그 기방으로 꼭 가겠소. 거기가 어디요? 오늘부터 저 기녀 머리를 올려줄 날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네. 기다리시게. 내가 돈을 모아서 찾아갈 테니.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서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들의 놀림감의 대상이 된 여인은 절망에 사로잡혀 큰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천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 내가 사겠소. 뭐요? 갑자기? 당신은 조선 사람이 아니오? 그렇소. 내금 2냥을 쳐주리다. 그러니 내게 파시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미리 점 찍어 둔 것을 못 봤어? 내게 파시오. 내가 금 2냥을 줄 테니. 금 3냥이요. 내 3냥 값을 치를 테니 내게 파시오. 값은 인삼으로 치르겠소. 인삼이라는 말에 상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삼은 몹시 귀한 것으로 인삼 한 뿌리는 은열냥에서 비싼 최상품은 금화 2냥까지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천수는 고이품에 지니고 있던 인삼 꾸러미를 풀어서 최상품 3뿌리를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언뜻 보아도 금 4냥 가까이는 받을 수 있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런 귀한 인삼을. 얼른 데려가시오. 이제 저 여인은 당신 것이오. 얼른 묶은 결박을 푸시오. 어찌 사람을 저렇게 묶어 놓는단 말이오. 천수는 그 여인을 주막으로 데려가 밥을 먹였습니다. 공포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던 여인은 밥을 보자 며칠은 굶은 듯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요. 천수는 여인이 쉴방도 하나 구해 머물게 했습니다. 내 가서 갈아입을 옷을 구해올 터이니 몸을 좀 씻고 쉬고 계시오. 여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천수만 바라보았습니다. 천수가 나머지 시장에서 여인이 입을 만한 새 옷을 사서 돌아왔을 때 여인은 목욕을 마치고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의 몸에서 풍기는 향긋한 채취가 가득했지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여인의 살결과 나긋나긋한 몸매를 보고 정신이 아찔했던 천수는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뒤돌아섰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입을 옷이 없으면 얼른 이 옷을 입으시오. 원하시던 것이 이게 아니었습니까? 그러시기 위해 저를 사오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었을 뿐이요. 얼른 옷을 입으시오. 천수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와 여인이 옷을 다 입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방 안에서 서로 마주 앉았지요. 여인은 부끄러운지 얼굴이 발갛게 물들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그 여인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목욕을 마치고 단정하게 치장을 한 여인의 얼굴은 달빛보다도 하얗게 눈부셨고 가녀린 몸매는 선녀처럼 하늘하늘했습니다. 과연 기방을 운영하는 사내가 탐낼 만한 외모였지요. 그래. 어디 갈 곳은 있어. 예,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거지의 딸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이오. 아니 그럼 왜 거기 있었던 것이오? 저는 여기 사는 친척 집에 오기 위해 길을 떠났다가 산에서 강도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길을 떠났던 하인들이 모두 죽고 저만 간신히 도망쳐 나왔던 것이지요. 큰일 날 뻔하셨구랴. 그런데 왜 상인에게 붙잡혔소? 제가 거지인 줄 알았던 상인이 먹을 것을 건네길래 너무 배가 고파 먹었는데 눈을 떠보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길에 떠도는 거지를 납치해 파는 놈이었지요. 이럴 수가. 그러면 친척 집에는 갈 수 있으시겠소? 혼자 길을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소. 오늘 밤은 일단 여기서 자고 내일 내가 직접 가마를 사서 그 친척 집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소이다. 걱정 마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천수와 그 여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천수는 그 여인에게 그 어떠한 흑심도 보이지 않았지요. 천수는 그저 그 옛날 자신의 어머니를 구한 김대감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천수는 그 여인을 친척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시장통을 지나던 천수의 눈에 예쁜 놀이개를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지요. 네, 정말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네, 사실 내 어머니와 누이에게 비단을 사가지고 가려 했는데 이제 놀이개 정도만 사가야 할 것 같소. 아가씨가 좀 골라줄 수 있겠소? 제가요? 내가 뭐 이런 걸 골라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어머니와 누이에게 어울릴 만한 예쁜 것으로 좀 골라주시오. 부탁하오.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정성껏 놀이개를 골라주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여인이 물건을 고르는 안목은 보통이 아니었지요. 모르긴 몰라도 꽤 귀한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가씨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천수는 속으로 보통 집안 아가씨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지요. 천수는 그 여인이 골라준 놀이개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마음에 드는지 괜히 만지작거리고 있던 놀이개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선물해 주었지요. 가지시오.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아하니 귀한 대가가시인 듯한데 부디 무사히 친척집으로 가십시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조선에서 오신 선비님의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천수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 여인에게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천수에게 선물 받은 놀이개 산호 장식을 반으로 뚝 갈라서 반쪽을 쥐어주었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걸 가지고 계시다. 북경의 위대감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천수는 그 여인이 친척 집으로 갈 여비와 타고 갈 마차와 마부를 전부 마련해 그 여인을 떠나보냈습니다. 여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지요. 천수는 모든 일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어머니와 누이에게 줄 놀이개 2개만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뿌듯했지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천수를 맞이한 것은 험상궂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죄인 김천수는 오라를 받으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라라니요.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네가 나라의 진상품인 인삼을 빼돌렸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천수는 곧 끌려가 포도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때 그의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관복을 입은 김산천이었지요. 이놈아, 네가 여기서 관복을 입고 양반 노릇을 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더냐? 아니, 도련님, 어찌 여기서? 주제에 글 공부를 해서 과거에 붙었다길래 살펴보니 감히 네가 나라 공물에 손을 대?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가져갔던 인삼은 제 어미와 누이가 밤새 삭바느질을 한 돈과 제 급료를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결코 나라 공물에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안다. 이놈아. 예, 아신다니요. 그럼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미쳤느냐? 네가 나라 공물에 손을 댔다는 투서를 쓴 사람이 바로 나인데. 뭐라고요? 아니 왜 그런 짓을? 네까짓게 나와 같이 나라 일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 그 꼴을 볼 새 없지. 뭐 안심하거라. 이 애정을 생각해서 네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마.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으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나으리. 천수가 울부짖었지만 산천은 그를 비웃으며 떠나갔습니다. 누명을 쓴 천수는 곤장을 맞고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천수는 힘겹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어머니와 누이는 눈물로 맞았지요. 어머니, 누이,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단 말이냐. 되었다. 일이 살았으니 되었어. 이게 다 그 못된 김산천 그놈이 꾸민 짓이다. 과거 시험을 칠 자격도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시켜 대리로 시험을 보고 그것이 들킬까봐 너를 음해한 것이야. 예, 뭐라고요? 내 삭바느질을 하는 영의정 마님에게 울며불며 너를 살려달라 청했다. 알고 보니 이미 포도청도 그 김산천이 거짓으로 고변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왜 산천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살한 천수를 해치려고 한단 말이냐. 우리 천수가 산천이의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과거 시험에 붙지 못할 사람이 붙었으니 자기 비밀이 탄로날까봐 그리했겠지요. 이미 포도청에도 돈을 써서 입을 막았답니다. 그리고 천수를 쫓아내고 자기는 관직을 유지하려 한 것이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천수야. 그들은 서로 부둥켜 울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산천의 집안은 왕실의 큰 신임을 얻고 있었던 터라 그 위세를 감당하기에 천수의 처지는 너무나도 미천했습니다. 천수는 조용히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서 글을 읽으며 세월을 보냈지요. 그나마 어머니와 누이가 하는 삭바느질이 잘 되어서 끼니는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수는 감사했습니다. 천수야, 몸은 좀 괜찮으냐. 시장하지. 저녁 먹자꾸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편히 잘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말거라. 그래도 굶으며 길을 떠돌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 아니니. 그래, 나도 김대감 집에서 매일 그 산천이놈 비위를 맞추며 매를 맞던 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낫다. 그러니 너는 어서 몸조리나 해. 그제야 천수는 자신의 진보딸이 깊숙이 숨겨놓았던 어머니와 누이의 놀이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행히 짐을 풀어보니 놀이개는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신이 여인을 구해주고 받았던 산호 놀이개 조각도 그대로 있었지요. 제가 어머니와 누님에게 주려고 청나라에서 사온 놀이개입니다. 이걸 빨리 드리고 싶었는데. 아이고, 고아라. 이렇게 예쁜 물건은 처음 보는구나. 이걸 내다 팔면 한 달치 양식은 거뜬히 사겠어. 그래요, 어머니. 제 것도 같이 팔면 당분간 양식 걱정은 없겠어요. 놀이개를 보며 기뻐하는 어머니와 누이의 모습을 본 천수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들이 그 놀이개를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다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 누구보다 마음이 괴로웠지요. 그렇게 시간이 한 해, 두 해 흘렀습니다. 천수는 작은 글방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수의 글방에 예전 천수와 같이 일을 하던 관리가 찾아왔지요. 이복의 천수, 얼른 나와 입궁을 하시게. 예, 입궁이라니요. 지금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김천수라는 관리를 찾고 있다네. 급히 임금님께서 자네를 데려오라는 명이 있으셨네. 아니, 왜 저를? 모르네. 이번에 사신으로 온 분이 위대감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는 분인데 혹시 그분을 아는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어찌 청나라 귀한 관리분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천수는 자신이 청나라에서 구해준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걸 가지고 계시다. 북경의 위대감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천수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관을 따라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임금님과 청나라의 사신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조선의 선비 김천수인가? 예, 그렇습니까? 몇 년 전 자네가 시장 통해서 직접 구해준 여인을 기억하는가?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내 조카 아이일세. 그 아이 말로는 증표가 있다고 하던데 가지고 왔는가? 예, 여기 있습니다. 천수는 산호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위대감이 손짓을 하자 나인이 그 조각을 위대감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위대감은 품에서 산호 놀이개 하나를 꺼내 천수가 건넨 산호 조각과 맞춰 보았습니다. 깨진 부분이 틈 하나 없이 딱 맞았습니다. 그걸 확인한 위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급히 내려와 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드디어 은인을 찾았구먼. 정말 고맙네. 아, 아닙니다. 그저 불쌍한 여인 하나를 구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그 아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딸이자 지금 황후 마마의 여동생이시네. 그 아이가 얼마나 자네를 찾았는지 아는가? 천수는 얼떨떨했습니다. 귀한 집 아가씨일 줄은 짐작했지만 설마 그 정도로 높은 신분의 여인일 줄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신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청했습니다. 전하의 신하가 제 조카이자 지금 황후 마마의 여동생을 죽음에서 구해싸옵니다. 이런 이가 왜 관직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신하 김천수는 사신으로 갔을 때 나라 공물인 인삼에 손을 대어 쫓겨났다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전하, 인삼은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직접 사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왜 하필 인삼을 사서 갔느냐? 오해를 받기 좋은 줄 몰랐더냐? 제가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그리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누이는 평생 남의 비단옷만 바느질을 하시면서 제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인삼을 사서 가면 청나라 비단 한 필을 살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그리한 것입니다. 왕은 천수의 솔직한 말을 듣고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서 비단은 사가지고 온 것이냐? 아닙니다. 그때 우연히 시장에서 위대감 전하의 조카이신 분을 만나 인삼을 팔아 구해드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위대감과 왕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나도 내 조카 아이도 자세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는데 그런 귀한 것을 그저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니 정말 고맙고 또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으로 마음 씀씀이가 놀랍구나. 너의 그 마음 씀씀이 덕에 나라의 골치도 해결하게 되었으니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인재를 내쫓게 한 연유가 괘씸하구나. 여봐라. 누가 이 김천수를 고변하고 누가 그 조사를 맡았는가? 당장 끌어오라. 임금의 명령에 따라 바로 김산천과 당시 천수의 조사를 돈을 받고 조작했던 포도청의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큰 벌을 받았지요. 김산천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을 써서 대리로 과거 시험을 치른 사실까지 알려져 큰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듣고 김대감도 급히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었지요.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부터 이상했었는데 내 그것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게 그 천수놈의 모함입니다. 이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 아이는 너에게 모함을 받고 모든 것을 잃고도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다. 너도 이제부터 그렇게 살거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김대감은 눈물을 삼키며 옥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김대감은 그 옛날 천수와 그 어미를 들였던 날, 자신의 꿈에 나타났던 죽은 아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부르는 환한 빛이 구할 것이지만 내가 낳은 씨앗은 그 강한 빛에 말라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눈을 제대로 감겠습니까? 아마 후회하실 것입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김대감은 후회했습니다. 아들의 과오로 인해 자신의 집안이 망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환한 빛이 천수였던가. 그 강한 빛에 내 아들을 내가 말라 죽게 만들었던 것인가. 아무리 유모가 급하다 했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했던가. 그때 김대감 앞으로 천수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감 나으리. 천수구나. 내가 면목이 없구나. 면목이 없어. 걱정 마십시오. 대감 나으리. 제가 전하께 간청드렸습니다. 산천이는 곧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아니 왜 네가 그런 청을 드렸단 말이냐. 그러다가 전하가 노하시면 어쩌려고.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대감 나으리가 마음 상하시는 것보다는 전하께 꾸중을 듣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김대감은 천수의 말에 감격하여 천수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네가 진정 우리 가문을 구하는 진정한 빛이로구나. 내 너를 이제부터 아들로 삼을 것이다.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그래, 이제 입고라는 길이냐?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산천이는 아직 자고 있습니까? 아니다. 아직까지 자면 은수에게 혼쭐이 난다. 지금 일어나 마당을 쓸고 글 공부를 하는 중이다. 아버님보다 처가 가장 무서운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는 걸 보니 신기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렇게 요란을 떨던 놈이 지처에게 꽉 잡혀서 사는 모습을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하구나. 두 분 제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습니까? 제 서방님 흉을 보신 듯한데요? 아이고 누님, 설마요. 제가 어찌 누님의 하늘 같은 서방님을. 그럼 저는 얼른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시게. 누님도 홀몸도 아닌데 자꾸 돌아다니지 마시고 좀 편히 쉬세요. 그래, 아가야, 가자. 바람이 차가워지니 곧불이라도 걸리면 큰일이 난다. 그랬습니다. 천수와 김대감은 사돈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김산천은 김대감에게 끌려가 천수와 월양댁 그리고 은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지요. 그리고 김대감은 산천을 은수와 혼인시켰습니다. 과연 산천과 은수가 사이좋게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산천은 장가를 가고 은수가 아이를 가지자 바로 순한 양이 되어서 은수의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방님, 벌써 글 공부를 마치신 겁니까? 아니요. 그보다 어디 다녀온 것이요? 내 부인이 없어져서 찾으러 나왔지 않소. 참 서방님도 제가 어디 간답니까? 왜 눈에만 안 보이면 찾으러 나오시고 그러세요? 홀몸도 아닌데 걱정이 되니 그러지 않소. 자, 조심히 걸으시오. 내 손을 잡고. 그 둘은 그 누구보다 금슬 좋은 부부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비록 산천은 그 이후로 관직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조용하고 든든한 지아비로 은수의 곁을 지켰지요. 천수는 평생 김대감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효를 다했습니다. 김대감과 월양댁은 천수와 산천이 은수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지요. 천수는 그 이후로 관직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훌륭한 집안의 아가씨와 혼인을 해 훌륭한 자손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모두 김대감의 후손으로 입적이 되었으니 결국 김대감 가문을 다시 빛나게 만든 것은 바로 굴러 들어온 아들 김천수였지요. 옛말에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그 공덕이 자손에게도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남을 도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돌고 돌아 언젠가 그 도움을 그대로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김대감은 지나가는 거지를 구한 복으로 자신의 가문을 구했고 천수는 자신의 재산을 내어 가련한 여인을 구한 대가로 출세기를 열었지요. 우리는 보통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만 주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복을 받는 선행은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도울 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새기고 산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앞날에도 큰 복이 찾아들 날이 오겠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